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개인 각자의 자유 의사이지만은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라고 볼 수는 없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 이후에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을 하거나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고 각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본인이 아이를 키울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친권 행사를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친권 포기각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작성하게끔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을 거고 친권 포기각서를 써줄 테니 앞으로는 연락을 끊고 지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 입장에서 비양육자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꼭 둘이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친권 포기각서는 작성을 이미 했는데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각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을 해서 친권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친권 포기각서가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된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이런 형식으로 각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목은 친권 포기각서라고 적어주고 부 또는 모를 갑 또는 을로 표현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갑이 누가 되고 을이 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갑 또는 을을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건 본일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를 줄 건지, 해당 양육비는 또 매월 며칠을 줄 건지를 명확히 정해서 기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주면 되는데요.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면 되는 거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이 외에 서로 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항목을 달리해서 추가 사항들을 잘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서 작성이 다 끝났으면 해당 문서 말미에 날짜를 기재를 해주고 갑과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주는데, 인적사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명확하게 적어줍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을 해주고요.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서 각자 한 세트씩 나눠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혹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경우도 있고, 이런 문서 자체를 난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꼭 인감을 날인을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감이 첨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신분증이라도 복사해서 각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해서 부모가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편인데요.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개인 각자의 자유 의사이지만은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라고 볼 수는 없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협의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협의혼을 할 때는 양육 및 친권제 결정에 관한 협의서라고 법원에 비치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친권을 누구로 정할지를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법원에서는 친권 포기각서를 협의혼을 할 때 받지 않게 되고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진행을 하다가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재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만약에 이때 친권 포기각서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고 친권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받아놓은 친권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이 친권 포기각서만으로 친권자를 바로 결정하지는 않지만은 친권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